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0년 기사 3회 문제풀이 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병렬운전을 하고 있는 동기발전기에서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동기발전기에서 병렬운전 조건을 보면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우리 난조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동건선을 설치하는데 방지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원인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갑자기 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조파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속기 감도가 이제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맥동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4번에 보시면 전기자배로의 저항이 상당히 작은 값이라고 그랬는데 클 때죠, 클 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나 보시고요.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네요. 이것도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변압기에서 그 임피던스 강화율이 있죠. 임피던스 강화율. 요거를 우리가 퍼센트 Z라고 하는데 임피던스 강화율이라고 불러요. 우리 원래 그 변압기 쪽에 보면 전압 강화율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퍼센트 Z 값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V1N분의 I1 곱하기 Z1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이제 1차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격 전류 인가시 변압기 안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것인데 그 임피던스에서 발생되는 실제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발생될 것이냐 그걸 따져주는 게 임피던스 강화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V1N분의 V1S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IN의 Z1을 곱하면 우리 V는 IZ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 그게 바로 요 V1S라고 하는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를 내리잖아요. 요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의는 뭐냐면 1차 전격전을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변압기 내의 우리 전압 강화를 우리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에 의해서 단답형 내용의 답은 전격 전류를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 답 2번 되겠죠? 2번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식이 뭐가 들어가요?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있죠? 저항 강화율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의 제곱 되겠습니다. 원래 요거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Z라는 놈은 루트의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R을 P로 바꾼 거고요. X를 Q로 바꾼 거고 Z를 퍼센트 Z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IS분의 IN.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단락전류, 전격전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락전류가 나오는 거죠. IS는 자리 바꾸면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IN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고요. 이어서 43번 가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는 보시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우리 중간 변압기 사용하는 목적 나왔는데 이유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 4가지인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중간 변압기 한번 적어 볼게요.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 이것도 잘 출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뭐가 있어요? 정류자 전압의 조정이 있죠. 정류자 전압의 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회전자 상수의 증가. 회전자 상수의 증가. 4가지 꼭 암기하세요. 회전자 상수의 증가. 그 다음 뭐 시료 건수비의 조정.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들어가면 뭐 경보하시 속도 이상 상승 방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4번째 경보하시 속도 이상 상승 방지.
자, 그래서 요거 아닌 거 물어봤는데 답은 몇 번이냐면요. 1번이죠, 1번. 고정자권선과 병렬로 접속해서 사용하며 동기속도 이상의 정류를 100% 할 수 있다. 요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정류작용, 알맞은 정류작용에 대한 전압을 조정한다. 건수비 바꿔서 전동기 특성 조정한다. 그 다음에 속도 상승 억제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거. 그 다음에 44번 가도록 합시다. 44번 문제. 20마력을 줬고요. 자극에 60Hz 삼성유도 전동기가 있대요. 슬립을 4% 줬고 토크 물어봤네요. 1마력은 746W다 라고도 친절하게도 줬네요. 자,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 나오면 단위 킬로그램 메타로 나왔을 때 대부분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T는 우리 0.975 N분의 P0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유도기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90% 이상 얘가 나오는 거죠. 자, 보면 0.975에다가 N값을 구해야 돼요. N을 안 줬기 때문에. P0는 출력인데 우리 출력을 아까 줬죠. 20마력이라고. 그래서 20 곱하기 746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와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단위를. 그래서 1마력이 746와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출제자가 친절하게 줬지만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마력은 746W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N은 회전자의 속도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S에 NS로 구해야 되겠죠? 슬립은 줬나요? 슬립은 지금 4%. 다행히 줬네요. 안 주면 또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슬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네요. NS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0.04에다가 NS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P분의 120F가 되겠죠? 극수가 4극이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60 줬죠? 맞죠? 60Hz에서 요거 368, 1800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다 1800 계산하면 1800보다 느린 1728rpm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집어 넣어야 되겠죠? N값에다가 1728. 그래서 요거 계산기 두들기면 약 8.41kg 메타 하고 나옵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 변압기 내부에 백분율 저항 강화와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를 각각 3%, 4% 줬어요. 자, 즉 우리 저항 강화 P 또는 %R이라고 하는 놈을 3% 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 Q 또는 %X라고 하는 놈을 4% 줬다는 얘기죠. 그때 역률이 지상이래요. 지상 역률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의 역률을 얼마 줬냐면 0.6을 주고 있어요. 60%니까 지상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럼 지상이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우리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이너스일 때는 무슨 역률이에요? 진역률일 때라고 그랬잖아. 진역률. 앞설 때. 우리 느릴 때는 플러스. 그럼 우리 항상 뭐가 기준이니까? L이 기준이잖아요. L부하가 기준이죠. L부하. 그래서 항상 플러스 지상일 때. 그때 전압변동률 물었죠? 변압기 전압변동률. 공식은 항상 두 가지.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 있고요. 또 하나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사인 세타가 있다. 지역률일 때는 플러스, 진역률일 때는 마이너스. 지금은 느린 지상분 L이 기준이니까 우리 플러스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오른쪽 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다시 쓰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우리 사인 세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P가 저항 강화율 3 곱하기 역률이 0.6이고요.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이 4%에 사인이 0.8이죠. 항상 0.6이면 0.8, 0.8이면 0.6, 1이면 0, 0이면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1.8 플러스 3.2니까 얼마예요? 5%죠? 네. 그래서 요거 답 찾으면 3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1MVA, 메가가 나왔네요. 우리 메가는 10의 6승이죠. 키로는 10의 3승. 참고로. 그 다음에 키로 메가 기가 이제 10의 9승이고요. 3300V 동기 임피던스가 6옴이랍니다. 두 대의 삼성 교류 발전기 병렬 운전 중 동기 발전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렬 운전. 한 발전기의 계좌를 강화해서 두 유도기 전력 사이에 상전압 210V의 전압차가 생겼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행류 밑줄 그시면 돼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보면요. 계속 뭐 했던 얘기죠?
아닌 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일단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우리 회전수죠. 그리고서 키위조고파라고 기억해라고 그랬잖아요. 키위조고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얘기만 할게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으면 뭐가 흘러요? 우리 무효순환전류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무효 횡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변한다는 얘기 뭐 때문에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바로 여자전류 변화라고 그랬죠. 여자전류의 변화 또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자전류를 계자전류라고 그러죠. 계자전류, 여자전류의 변화. 그래서 이때 순환전류의 크기는 공식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EZS분의 2가 되는 거죠. 요 2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2를 기전력의 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자,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위상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유효횡류, 동기화전류. 그 다음에 순환전류는 뭐 ZS분의 2의 사인 2분의 델타. 그 다음에 두 가지 전류 나오죠. 수전력과 동기화력. 수전력은 2ZS분의 2의 제곱의 사인 델타. 킬로와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잡은 거고요. 동기화력은 2ZS분의 2의 제곱의 코사인 델타.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물어보면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고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반비례해서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해서 방지법으로 제동건선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동건선의 효과 4가지. 기동 토크 발생, 그 다음에 난조 방지, 그 다음에 그 불평형 부하 시에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 단락 시에 이상전압 방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죠. 4가지.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일치되고. 그래서 상회전 방향이 틀리면 우리 동기검정기 이용해가지고 이게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거.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얼마 줬는지 보면 되겠죠. 6옴 줬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기전력의 차를 줬는데 상전압이라고 또 정확하게 줘요. 우리가 상전압이잖아요. V가 선간이고. 그래서 210 하면 돼요. 이거 나누면 답이에요. 간단하죠. 계산 문제 17.5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번 바로 나오네요. 동기검정기가 두 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고 있다. 동기검정기가 접속되었을 때 상회전 방향이 일치되어 있다면 하고 물어봤죠. 이 자체 그림이 동기검정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 L1, L2, L3는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동기검정기가 일치되면 모두 다 소등이 돼버리는 거죠. 점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체들이 다. 근데 만약에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상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L1, L2, L3 자체가 순서로 명멸돼 버립니다. 명mol이라는 얘기는 뭐야? 명멸은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기검정기가 접속될 상회전 방향이 일치되었다면 하고 했으니까 L1, L2, L3 모두 점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죠. 답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답이라고 써놓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중에 저항제어법의 단점 중 틀린 거. 원래 우리가 그 속도제어 중에 권선형 유도전동기 종류 중에 보면 2차 저항법이 있어요. 2차 저항법이. 2차 저항법을 갖다 우리 저항제어로도 하는데 2차 저항법의 장점이 이제 이게 비례추의 원리거든요. 비례추의 원리. 권선형에서. 장점이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해요.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은 이건 장점이죠. 장점. 단점을 물어봤어요. 이 저항제어법의 단점은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작다가 아니고요. 커요. 실제 저항 자체가 손실이 크다 보니까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크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9번은 저쪽으로 좀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 우리 직류계 속도제어법에 대한 문제인데 요 속도제어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좀 같이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계속 풀어오고 있는데 보면 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병렬 운전 조건, 뭐 그다음에 토크,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손실, 그다음 뭐 효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몇 번이냐면 9번인데요. 4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분권 직류전동기에서 부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를 제하는 가장 적당한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부하 변동이 심하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우리 직류전동기의 우리 속도제어법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아닌 거 나오면 우리 무조건 2차 여자법 찍어주자로 했죠. 2차 여자법. 우리 2차 여자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였냐면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하는 방법인데 직류기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면 직류기는 우리 계좌제어법이 있죠. 그래서 이 계좌제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정출력제어라고도 했죠. 정출력제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전압제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압제어는 속도제어가 광범위하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운전 시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압제어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로 누구 있냐면 우리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정밀한 속도 방식, 속도가 정밀한 곳에 사용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일근어 방식이 있죠. 우리 일근어 방식은 어디 쓰는 거냐면 얘가 바로 우리 부하 변동이 심한 곳이죠. 부하 변동이 심한 곳. 그래서 우리 얘 뭐 설치한다고 그랬어? 우리 플라이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이 플라이를 설치했을 때 효과는 안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했던 거예요. 증진된다. 그래서 우리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지겠느냐, 찌그러지겠느냐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이 바로 얘죠. 부하 변동이 심한 곳, 일근어 방식. 답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항제어법.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직류기 속도지요.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이동해가지고 5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또 나왔어요. 그죠? 우리 유도전동기 나오면 항상 이 새끼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마력 4극 60Hz 삼상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인 기동보상기로 기동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전동기 나왔을 때 토크와 전압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무조건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비례식 가지고 풀면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이 100% 다 걸리는 상태니까 전압은 1의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때 이제 토크는 얼마만큼이냐?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3분의 1에 T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때에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 기동했을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냐 물어봤으니까 전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1배로. 그때에 대한 토크는 얼마 값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기동 토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전부하시 100%다 걸렸으니 전부하 토크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몇 배가 되냐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 곱하기. 그래서 T-는 1제곱은 1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루트 3분의 1 전체의 제곱에다가 3분의 1t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t-라는 놈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의 제곱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면 9분의 1배가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잘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우리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직류기의 권선을 단중 파권으로 감았대요. 파권에다 밑줄 그시면 됩니다. 우리 권선법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직류기의 권선법, 직류기에 우리 사용되는 권선법을 세 가지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고상권, 또 하나가 패로권, 또 하나가 이층권 되겠습니다. 고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필이라고 외워도 상관이 없겠더라. 이때 이층권이라는 것은 중권이라는 놈과 파권으로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권과 파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중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병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류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렬권. 그 다음에 파권이란 놈은 항상 무슨 권이냐? 반대가 되니까 항상 중권과 파권은 반대 개념이니까 병렬의 반대 직렬권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얘는 일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권에서 우리 병렬의 수와 극수와 브러쉬의 수는 같고요. 파권에서는 언제나 극수에 관계없이 두 개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 쪼꼬파이가 되는 거죠. 쪼꼬파이 항상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파권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병렬의 수가 극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두 개다, 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정리를 할 건데 용도 관계로 갔을 때 중권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저전압의 대전류 계통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대전류가 되는 이유는 병렬에선 전압이 일정하고 쪼개진 전류를 갖다가 합쳤을 때 전류값이 커지기 때문에 대전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권의 직렬권에서는 직렬에선 전류가 일정하고 분배된 전압을 갖다가 합쳤을 때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고전압의 소전류 계통에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 새끼를 외우면 나머지 한 새끼는 어차피 반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둘 다 외우지 말고 우리는 한 놈만 조져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다중도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다중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렬의 수를 갖다 잡아 늘린 거니까 원래 A와 P가 같은 상태에서 M배만큼만 잡아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원래 쪼꼬파이에 의해서 두 개였으니까 마찬가지로 M 값만 갖다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나오냐면 교납선이라는 게 나오죠. 또는 이제 고리환자를 따가지고 교납한 또는 교납모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설치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독으로 출제될 때가 있는데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할 목적으로 쓰겠다.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납선 설치하는 병렬권이기 때문에 중권은 사용을 하고 직렬권인 파권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답은 일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권 얘기죠. 중권 얘기. 그 다음에 5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소가 24극이래요. P가 24극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각이 180도입니다. 180도. 그때 물어보는 기계각 물어봤는데 우리 기계각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하각이라고도 합니다. 기하각.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 전기각과 기하각의 개념을 잡아드릴 건데 전기각이란 놈은 기하각에다가 2분의 P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P 값은 극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N극, S극, 극수. 극수는 무조건 이제 짝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극수가 예를 들어 2극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2극짜리. 근데 한 바퀴 돌면 몇 도입니까?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적에. 그러면 2극짜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요거 실제로 넣으면 360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4극짜리가 예를 들어 극수가 4극짜리가 한 바퀴 돌면 전기각과 기하각은 달라집니다. 무조건 누가 크냐면 전기각이 클 건데 이유가 있어요. 자, 집어넣어 볼게요. 원래 우리가 4극짜리든 6극짜리든 8극짜리든 한 바퀴 돌면 360도입니다. 그 360도는
360도는 기계각을 의미하는 거죠. 기계각. 근데 정기각은 극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2로 나눈 이유는 기본 극수가 2극짜리잖아요. 그래서 2극짜리를 2로 나누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 2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극짜리, 만약에 4극짜리를 집어넣게 되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기하각은 180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분의 4는 곱하기 2 형태가 되면서 정기각은 360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기하각은 360도가 되지만 지금 요거를 잘못했는데 360도라고 했을 때 요거는 720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72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라고 얘기하는 거 360도는 기하각을 따지는 거고요. 극수가 4극짜리라는 얘기는 왜 720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극수 2극짜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와 또 2극짜리가 또 같이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이기 때문에 극수 2극, 2극이 맞물려서 같이 돌기 때문에 720도가 된다는 얘기죠. 360에 두 번 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4극짜리는 2극짜리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와 또 2극짜리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이 맞물려서 도는 거니까 두 번을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360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20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6극짜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극짜리가 되면 얘가 360도가 됐을 때 실조 360에 곱하기 4를 때려버리니까 엄청나게 커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전기각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 지금 물어본 것은 일단 공식이 중요하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요 문제는 지금 지구상이 어쨌든 존재하는 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숫자가 바뀌어 나온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기하각이라는 놈은 기계각이라는 놈은 P분의 2에다가 정기각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분의 극수가 P가 극수가 24극이니까 24분의 2에다가 정기각 18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면은 얼마예요? 우리 요게 36 나누기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15도 정도 나옵니다. 15도. 15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기하각이 15도가 될 때 극수가 24극짜리가 되면 15도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180도만큼 회전하겠다. 극수가 증가하면 비례해서 전기각이 커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전기각이 크다는 얘기죠. 15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 같다 15도 답 2번 되겠죠. 그 다음 53번 가도록 합시다. 53번은 단상전파 맥동률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우리가 맥동률이 나오는데 우리 맥동률도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죠. 우리 맥동률이라는 거는 우리 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뉴라는 놈은 어떻게 쓰냐면요. 직류분해 전압분의 교류분해 전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류분해 전압을 100% 잡았을 때 교류분해 전압이 얼마만큼 발생될 것이냐 그걸 따져주는 게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험엔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출제됩니다. 교류분의 전압은 우리 직류분의 전압에다가 우리 맥동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 직류분의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부하전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하전압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니까 그 직류 자체가 부하측 전압이 되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이유가 부하에 공급할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동률의 개념은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그 교류분이 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겠느냐 그걸 따지는 게 맥동률이에요. 여기가 100V일 때 얘가 50% 절반이 있으면 50V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맥동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작아야 직류분이 그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실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요 공식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곱하면 답이에요. 얘를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단상 우리 반파일 때 맥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나오면 121%. 그 다음에 단상 우리 전파일 때는 48%. 항상 반파보단 전파가 상수가 커지면 맥동률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삼상 반파일 때는 17%고요. 그 다음에 삼상 우리 전파일 때는
4%입니다.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이 삼상 전파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육상 반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상 전파니까 48%에서 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물어봤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도 물어봐요.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거. 갖는 회로. 그럼 누굴 얘기할까요? 당연히. 삼상 전파가 되겠죠. 우리 삼상 전파, 육상 반파. 왜? 이 맥동률이 작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으면 직류분의 전압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력값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DC 얘기하는 거죠. DC. 우리 교류가 입력이고 DC가 출력이니까 출력값이 크려면 맥동률이 작아야 된다. 삼상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이전동기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우리 이전동기설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요거 밑줄 그시고 답이라고 좀 쓰세요. 요거 기출문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이 왜 틀렸냐면 기동시에는 슬립이 1이잖아요. 기동시에 슬립이 1. 즉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토크는 0입니다. 0. 그래서 기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기동시 토크는 정도 2분의 1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동시 슬립이 1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0이란 얘기죠. 토크가. 그래서 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5번 갈까요? 55번 2차 효율 나왔네요. 우리 2차 효율도 잘 나오고 있죠. 그죠? 2차 효율. 2타2가 되겠죠. 그래서 2타2 구하는 공식은 4가지가 있죠. 효율은 항상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P2분의 P0가 된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입력은 안 주면 출력 더하기 손실이고요. 기계손이 주어지면 PM을 더해 주시라고 했어요. 기계손이 우리 기계손이란 놈이 보통 이제 PM이거든요. 문자로 기계손. 주어지면 더하고 안 주어지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S 얘가 제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NS분의 N 회전수 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동기각속도분의 회전자각속도. 오메가 S를 오메가 제로로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차열 물어봤는데 회전수 줬잖아요. 그래서 요거 회전수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네요. 요거 NS분의. 자, 밑에서 다시 쓸게요. 2타2는 NS분의 N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NS는 무조건 구해야 돼. 얘는 거의 안 주죠. 100% 거의 99.5% 안 준다고 보면 돼요. 120F. 그래서 극소 P가 얼마냐면 4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입니다. 1800이죠? RPM. 그래서 1800분의 N이 전보일 때 회전수. 전동기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가 회전자의 속도잖아요. 1728. 그러니까 얘보다는 항상 얘가 더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빠르잖아요. 지금 느리고. 항상이에요. 그 속도차가 얼마만큼? SNS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답 1번 했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요거 96%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56번 가도록 합시다. 56번. 자, 56번 문제는 우리 보시게 되면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철심 깡통 안에다가 코일을 감은 철심에다 코일을 감은 깡통 변압기 깡통 안에다가 절연유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뭐야? 변압기 깡통 안에다가 우리 그 기름을 절연유를 집어넣는 이유는 냉각 효과죠. 그 다음에 절연. 그 다음에 열을 줄이는 거죠. 열방산. 이 3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연을 좋게 하고 냉각을 좋게 하고 열방산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효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되겠죠. 1번.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연유의 구비 조건 4가지도 있었죠. 쓰지 않고 말로 할게요. 우리 몇 번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점도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인화점이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그래서 높고 크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57번 칠판 좀 지우고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답이라고 쓰세요. 답. 네, 요거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무브와 전격 전압일 때 여자 전류 IF0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그라는 데만 그으시면 돼요. 전격부와 전격 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1 거기 내비 두시고 거기 다음부터 밑줄 그으세요. 삼상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를 IFS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 단락비 물어봤죠? 단락비 밑줄 그으시고요. 원래 우리 그 단락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정도하고 이제 물론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 요런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쓰고요. 여기를 갖다 우리 IF 계좌 전류 결론 자수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속이 계좌 전류가 증가할 때 곡선을 우리가 공극선이라고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질 때 곡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브와 특성 곡선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곡선을 삼상 단락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극선과 무브와 파곡선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포화율이죠. 포화율. 델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속이 여기 기준으로 공극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포화되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포화된 후입니다. 그래서 뭐 x, y, z로 주어지면 x, y분의 yz가 되는 거고요.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 그 다음에 뭐 a, b, c로 줄 때도 있죠. 그래서 a, b분의 b, c. 그 다음에 뭐 B, C, D로 나온 적도 있죠. 여기가 B, C, D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선분 CD분의 선분 BC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0.5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8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12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8이고 요것분의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8 나머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4에서 2분의 1 0.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브와 특성 곡선하고 삼상 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단락비가 되는데 이 단락비라는 것은 공식을 쓰게 되면요. I2분의 I1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IF2-분의 IF-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S분의 IF0라고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물어본 게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에 주어진 게 이 IF0가 누구냐면 무브화 상태에서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우리가 IF0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삼상 단락 전류와 같은 전격 전류와 같은 삼상 단락 전류인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IF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 문자만 바뀐 것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식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IFS분의 IF0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공극선과 무브와 파워선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포화율. 그 다음에 아까 4가지 잡아드렸죠. 그 다음 무브와 파워 특성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단락비.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8번 가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은 활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파 정류할 때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알파는 점호각이라 해서 점호각이 주어졌네요. 자, 우리 전파 나오면 일단 전파 나왔는데 단상인지 삼상인지 안 줬어요. 그러면 거기 입력 측을 보면 돼. 입력에 지금 선이 이렇게 단자 2개죠? 여기 입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해가지고 입력 V. 단상이죠, 단상. 그리고 다이오드가 4개, 5개 걸려 있잖아요. 2개 이상이 무조건 전파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D는 원래 0.9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인데 문자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파이분의 2 루트 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분수로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계산 문제로 나오면 0.9에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잡겠지만 요거 날리면 남는 건 뭐 남아요? 파이분의 루트 2에 2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남겠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돼요. 파이분의 루트 2에 지금 2 대신에 V라고 줬으니까 요걸 V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네. 반파는 어떻게 해요? 2를 빼라고 그랬죠? 파이분의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되는 거죠. 0.45 나오는 거. 전파는 0.9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59번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59번은
자, 보시게 되면 60Hz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0Hz일 때 몇 배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변압기 유기기 전력 공식이 어떻게 돼요? 4.44 Fn 파이 대신에 우리가 BS라고 쓸 수 있겠죠? B는 S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B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자속 밀도하고 주파수가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B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44 Fn S분의 2. 그러니까 요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는 반비례 개념이죠. 반비례 개념. 그럼 이거를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비례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써볼게요. 제가 한번. 자, 우리가 자속 밀도가 60짜리에 대해서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짜리에 대한 자속 밀도이기 때문에 B6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6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반비례니까. 그 다음에 50Hz에 대한 자속 밀도는 50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거죠. 요거 이렇게 곱해서. 왜냐면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0Hz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50Hz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B50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자, 요게 내려오죠. 60분의 1분의 50분의 1 곱하기 B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공 날라가니까, 그죠? 5분의 6이 되잖아요. 5분의 6 곱하기 B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50Hz의 자속 밀도는 60Hz일 때의 자속 밀도 60Hz일 때 몇 배냐? 5분의 6배가 되는 거죠. 5분의 6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봐봐요. 우리 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속 밀도하고 주파수는 반비례니까 지금 60에서 50이 된 거잖아요. 60Hz 변압기 50Hz 가했을 때 그때의 자속 밀도 60 몇 배냐.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감소. 그러니까 60에서 50이니까 그 6분의 5가 된 건데 반비례니까 5분의 6이 되는 거잖아요. 반비례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 6분의 5 감소되는 거고요. 자속 밀도는 5분의 6이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건 주파수. 이거는 자속 밀도.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거죠. 이거 지금 답이. 그죠? 60에서 50으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주파수는 6분의 5로 감소하는 거고 반비례에 의해서 이거 뒤집으면 되죠. 5분의 6 증가.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번 가도록 합시다. 외분권. 자, 써볼게요. 외분권. 우리 진유기 쪽 문제인데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래요. 차동복권 발전기. 그때 단자 전압 물어봤습니다. V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는데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단 차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일을 하나를 반대로 감은 거예요. 가동은 같은 방향으로 감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자속 파이는 해가지고 합성 전체 자속이란 놈은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그림 그리면 요 외분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좌와 전기자가 일단 직렬로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분권이니까 바깥쪽에 권선이 하나 들어가겠죠. 분권 계좌 권선이 이렇게. 요거 RA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RS가 되겠고 여기는 RF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전기니까 단자가 있고 부하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여기 단자 전압 V가 있는 겁니다. V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여기가 전기자 전류 I가 흘러가는 거고요. 여기는 직권 계좌 전류 IS, 여기는 부하 전류 I가 흘러가고 여기는 계좌 전류 IF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 차동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파이 F하고요. 이쪽 직권에서 발생하는 파이 S가 존재하는데 하나를 반대로 감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자속의 방향이 하나가 반대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기전력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럼 우리 기전력이 입력 조건이고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점이 출력이니까 E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V 플러스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니까 손실만 잡아주면 되는데 손실은 IA, RA도 있고 IS에 RS가
있어요. 그래서 IA에 RA 하나 잡아주시고요. 플러스 IS에 RS 하나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K파이 N이라는 공식도 잡을 수가 있겠죠? K파이 N이라는 기전력은 K파이 N 공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합성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차동이니까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에다가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기전력 값을. 그러면 여기 V값 물어봤으니까 V는 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IA의 RA에다가 마이너스 IS, RS 하고 나오면 되고요. 요때 이제 기전력 값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V는 결론이 나오죠. 상수 K에다가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한 다음에 회전수 N 마이너스 IA의 RA 마이너스 IS의 RS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물어본 건데 자, V는 어떻게 돼요? 답 찾으면 K에다가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N 마이너스 IA RA 마이너스 IS의 RS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전류값 한번 따져볼게요. IA란 놈은 자, 우리 IA란 놈은 IS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게 그대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나눠지니까 I 플러스 I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S가 IA니까 요 IS를 갖다가 IA로 바꿔 쓰면 자, 다시 한번 쓰면 결론 또 나오네요. K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N에다가 마이너스 자, 요게 공통이니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IA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RA 플러스 RS 하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겠네요. V 요 공식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나요? K에다가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N에다가 마이너스 IA에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 가로 닫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풀어요. 솔직히 그냥 답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답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분권 자동목권 발정이 나오면 요거 보시면 되겠죠. 4번. 하나 더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지금 차동은 마이너스지만 우리 가동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 1번하고 3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왜? 차동은 하나가 반대로 감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가동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3번은 가동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2,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찍더라도. 그래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0년 3회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계속해서 뭐 09년, 08년, 07년에서 쭉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